흔들리는 마음, 지극히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채워줄 착한 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이가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기껏해야 이 정도 돈을 벌려고 그토록 밤낮 없이 살아왔던가? 고작 이 위치에 오르려고 내 청춘과 열정을 다 바쳐 고군분투해왔나? 열심히 살아서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궤도에 오른 사람도, 혹은 아직 내가 원했던 꿈을 이루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마흔이라는 나이의 언저리에 서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깊은 허무감과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마흔 이후에 찾아오는 이러한 마음의 방황과 당혹감을 두고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해봤자 겨우 이거였나 싶고, 성공하지 못했으면 이제 내 꿈을 놔주어야 하나 하며 내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이정표가 되어줄 책, 이남훈 저자의 지나고 보니 마흔이 기회였다입니다. 2500년 동양 고전의 지혜를 빌려 흔들리는 마흔을 인생 최고의 기회로 바꾸는 내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내려앉고 앞으로의 삶을 헤쳐나갈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마흔의 최강 무기, 태세 전환과 품격. 마흔이라는 나이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태세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태세 전환이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 약삭빠르게 말을 바꾸는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죠? 마흔의 태세 전환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는 기준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삶의 방식을 통째로 리셋하는 최강의 덕목이죠. 얼마나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하루 기분이 결정되고 남은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환은 이것입니다. 이제 남들이 보는 특별하고 대단한 내가 아니라 나 자체로서의 특별한 나가 되어야 한다 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품격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품격을 갖춰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품격이 무엇일까요? 비싼 옷을 입고 점잖은 척하고 우아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이미지일 뿐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진짜 품격은 현실적인 내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입니다. 품격이 있다는 것은 나의 약점을 세상에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약점이 보이지 않으니 타인에게 공격받거나 무시당할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즉, 품격은 나를 보호하고 내 사회적 위상을 지켜주는 아주 실속 있는 생존 도구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품격은 어디서 올까요? 조선시대 양반이나 서양 중세시대 귀족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저작거리에서 돈 몇 푼 벌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며 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절한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모습,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거리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거리감을 가지기가 불가능하죠.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 온몸을 던져 치열하게 부딪혀야 하는 시기니까요. 하지만 마흔은 다릅니다. 이제는 세상과 그리고 타인과 적당한 거리감을 둘 줄 알아야 품격이 살아납니다. 관계의 방패가 되는 적당한 거리감. 품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밉상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밉상이 될까요? 본질적으로 보면 약점이 너무 많이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이익에 민감해서 눈앞의 작은 이익에 휘둘리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매사 소리를 높이며 싸웁니다. 그 과정에서 여유와 배려가 없다는 미천이 낱낱이 파악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구차하게 비춰질 때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이 바로 거리감을 통한 품격입니다. 타인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면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조심스러워지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거리감은 사람들과 연락을 끊거나 쌀쌀맞게 대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고립되는 것일 뿐이죠. 진짜 거리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방어하고 내 삶에 침투하는 불안 요소를 차단하는 심리적 태도를 말합니다. 유시민 작가도 그에 져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이 거리감에 대해 아주 멋진 말을 남겼는데요. 세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한다. 나는 좋은 세상을 원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저주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믿지 않는다.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도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삶이 사랑과 성취감으로 채워져야 마땅하지만 좌절과 슬픔, 성실과 이별 역시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요소로 받아들인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누군가와 빨리 가까워지고 싶어서 섣불리 다가갔다가 상대방이 거리를 두면 우리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거리감을 억지로 좁히려 애쓰다 보면 내 삶의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나는 그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안달복달하며 휘둘리게 되죠. 인간관계의 질척거림에서 벗어나 고고한 품격을 유지하는 힘, 그것은 바로 적당한 거리감에 있습니다. 구름 위를 걷듯 세상과 타인에 대해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여유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스스로도 휘청이지 않는 단단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사이즈를 줄여라. 정신적 미니멀리즘. 두 번째로 마흔의 인생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삶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면 삶의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경향이 있죠. 아주 흔한 예로 캠핑을 들 수 있는데요. 처음 캠핑을 할 때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힐링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텐트 하나를 사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편해야 하니 좋은 에어매트를 사고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니 화력 좋은 스토브를 삽니다. 감성 랜턴에 릴렉스 체어에 장비가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어느새 가방 하나가 캠핑 용품으로 꽉 차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 승용차로는 이 짐들이 다 안 들어가네. SUV로 차를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에게는 쾌락 적응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운 자극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덤덤해집니다. 적응이 되고 나면 우리는 더 큰 자극, 더 큰 소유를 원하게 되죠. 욕망의 회오리 바람이 점점 더 크고 넓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결말은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경제적으로 빚을 지거나 관리해야 할 물건과 번거로운 일들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피로감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흔은 이 욕망의 회오리 바람을 의도적으로 멈춰 세워야 하는 나이입니다. 내 삶의 사이즈를 줄이고 정신적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야 할 때라는 거죠. 더 많이, 더 좋게, 더 만족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나옵니다. 술을 처음으로 빚어낸 한나라의 의적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건국한 우왕에게 술을 바쳤습니다. 맛을 본 우왕은 감탄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술을 멀리하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후세에 반드시 이 술 때문에 나라를 망치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로부터 400년 뒤 그 예언을 그대로 실현한 인물이 바로 한나라의 마지막 왕 걸왕이었습니다. 그는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연못을 파서 그곳을 온통 술로 채웠습니다. 그 유명한 주지웅님의 시작이었죠. 걸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참 미련하고 심한 사람이다 라고 혀를 찹니다. 하지만 걸왕 역시 처음부터 술을 연못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그만 잔에 마시다가 대접에 마시고 싶고
항아리에 마시다가 결국 연못에 이른 거죠. 고기 역시 작은 접시에 먹다가 양동이로 결국에는 고기 숲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규모와 사이즈만 다를 뿐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더 많이 더 좋게를 외치는 거란과 같은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 노나라의 안회입니다. 안회는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요. 밥 한 끼 제대로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공자는 그를 향해 도덕적이고 현명한 사람에게만 붙이는 최상의 찬사인 어질현자를 연거푸 썼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자성어가 바로 단사표음입니다. 대나무 소쿠리에 담긴 밥과 표주박에 담긴 물이라는 뜻인데요. 소박하고 단촐한 살림을 이루는 말입니다. 안회의 마음은 거란과 완전히 결이 달랐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소박하게, 더 단촐하게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평생 과도한 욕심에 허우적대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었지요. 사실 2500년을 이어온 동양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바로 미니멀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교든 유교든 불교든 결국 소유를 줄임으로써 삶의 진짜 만족과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사이즈를 줄이고 주도권을 되찾는 법. 물론 40이라는 나이는 여전히 가정과 사회에서 짊어진 책임이 막중합니다. 당장 모든 살림살이를 내다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하지만 내 삶의 사이즈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위대한 미니멀리즘의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보다 더 쉽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입니다. 생각의 사이즈를 줄인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 만족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고전 학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아주 명쾌한 격언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는 상대가 감격할 것을 바라지 마라. 원망을 사지 않으면 그것이 곧 은덕이다. 이 말은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획기적으로 낮추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 사람도 감동하겠지가 아니라 에휴 욕만 안 먹어도 정말 다행이지라는 수준으로 기준을 내리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늘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생각의 사이즈를 키워왔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보니 마음은 늘 맥시멀리즘이 되어 스트레스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하지만 기대치의 사이즈를 줄이는 순간 우리는 타인과 환경에 흔들리던 내 삶의 통제권을 아주 손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미니멀리즘을 추구할 때 스트레스가 극적으로 줄어들고 정신적인 웰빙 상태에 진입하며 오히려 창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진짜 나를 찾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러한 내면의 군더더기가 모두 사라진 최고의 경지를 선종에서는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에 반 걸레면,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 이게 무슨 대단한 철학이냐, 당연한 소리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이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때를 맞춰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고 스트레스로 인해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폭식을 하느라 소화불량을 달고 삽니다. 밤이 되면 온갖 잡생각과 걱정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죠. 삶의 사이즈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아도 되는데 과식해서 소화불량이 걸리니 소화제를 사 먹고, 살이 찌니 다이어트 보조제를 삽니다. 잠이 안 오니 비싼 수면 베개를 사고 수면제를 처방받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 이 간단한 규칙은 생활을 가장 간소하게 줄여서 내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위대한 조언입니다. 외형이 화려해질수록 내면은 초라해지기 쉽고 거칠애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결핍됩니다. 반대로 삶의 사이즈를 줄이면 그 반대급부로 내면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진짜 행복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인생의 마흔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나이가 아닙니다.
너무 잘하려고 스스로를 들볶는 나이도 아니죠. 주변의 시선과 평판으로부터 적당한 거리감을 두어 내 품격을 지키고 끊임없이 커지려고만 하는 욕망과 생각의 사이즈를 줄여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2500년 동양 철학이 흔들리는 마흔의 우리에게 건네는 단단한 위로이자 무기입니다. 지나고 보니 마흔은 무언가가 끝나는 나이가 아니라 내 삶의 진짜 통제권을 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의 기대치를 조금만 줄이고 내 삶의 속도를 아주 조금만 늦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마흔이라는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따뜻한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흔의 품격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채워줄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품격 있고 우아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